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지해주고 내 곁에 동료이든 이웃이든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풍요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뇌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책 제목 감사의 재발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레이트 굿 사이언스 센터는 2014년에 존 템플던 재단의 지원으로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년에 걸쳐 거의 40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대학 교수, 박사후 연구원, 대학생 등 미국 전역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이들 연구는 감사가 심혈관계 건강에 미치는 유익, 감사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 감사의 신경과학 등 분야를 넘나드는 기념비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감사가 개인과 가족, 이웃, 학교, 직장, 어쩌면 나라까지 뒤바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조사에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감사 실천을 생활화할 때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연결감, 낙관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 정서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베품을 실천하고 그 실천에서 행복을 느낄 때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준 상대에게만 베품을 실천하다가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까지 베품이 확장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는 감사가 개인과 조직, 사회를 뒤바뀔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유익은 성별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감사를 많이 느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권별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주로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 아이들은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로 되갚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에 관해 연구할 때 성별이나 문화를 고려하여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감사 수준이 높은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감사일기를 쓰기 등 감사 실천의 유익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이런 유익을 독자가 실생활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사용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 세상에 대한 감사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은 감사에 관한 에세이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과학적 발견을 드러내는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독자들은 그리 평범하지 않은 사상가들의 대담도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역경에 맞설 수 있을까? 날마다 쇄도하는 온갖 나쁜 뉴스를 접하다 보면 자칫 낙담에 빠지거나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심리학자 잭 콘빌드는 절망이 자신과 공동체 세상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 반응이라 하며 연민과 배려, 평정심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음의 숨을 거닐다와 지혜로운 마음을 집필한 유명한 작가 잭 콘빌드는 이 대담에서 고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설명한다. 고대 지혜, 전승을 통해 수천 년가 명맥을 이어온 실천법도 소개한다. 그중 상당수는 다수는 현대 과학자들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는 고대 전통과 현대 과학의 흥미진진한 융합을 시사한다. 질문, 질서티,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잭 콘빌드, 행복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삶의 안정과 안정이 있을 때 행복을 느껴요. 타인과 연결감을 느낄 때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심오한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또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도 그렇고요.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여 내적 안정과 평화의 기쁨을 누릴 때도 행복하죠. 가장 깊은 의미의 행복은 어떤 감정이나 쾌감의 지속이 아니에요. 이는 깊은 안녕과 온갖 신비, 변화를 아우르는 삶 전체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7.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죠? 잭. 모든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고난의 방파제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 성공, 명성, 성취가 있다고 해도 고난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깊은 안녕, 기쁨, 행복, 자존감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난민촌에 사는 극빈층 가운데서도 막대한 부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 타인과의 연결감,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우울하거나 불행하면 난민촌에 가서 그들을 도우려 해도 할 수 없어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일할 때 두려움과 혼돈을 끌고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연민이 중요하지만 기쁨도 중요하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지드는 기쁨이 도덕적 의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행하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 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미소, 접촉, 인간의 가능성과 신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임하기도 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안녕과 사랑, 배려의 등대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이 되죠. 불교 심리학은 인간의 안녕에 초점을 맞추고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기쁨, 배려, 연민, 평화, 해탈, 내면의 자유를 구축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진단과 병리 현상,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서구 심리학 모델과는 상극이에요. 우리가 체계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집중하면 차분한 사고와 열린 마음에 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 신경과학으로도 확증이 되었어요. 마음 챙김, 감사, 용서, 기쁨, 연민의 단순한 실천이 우리 건강과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쳐요. 이런 상태는 우리의 천복권이기도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이 가능하니까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는 서구 심리학계의 새로운 운동을 반영하지요. 이 운동에는 고대 지혜가 담긴 여러 도구가 있어요. 질. 하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말처럼 쉽나요? 어떻게 기쁨을 가로막는 도전을 극복하죠? 책. 세상은 불공정이 지속되고 있죠.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편에서는 곡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분쟁과 테러의 두려움을 떨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구 곳곳에서 무기 수십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죠. 우리 모두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요. 세상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식량이 있어요. 무기가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필요한 건 배려와 연결이에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알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기에 우리는 죄책감, 수치심을 느껴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건 옳지 않다고 느끼죠. 제 길버티의 피고를 위한 변론이라는 놀라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자비한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고집스레 받아들여야 하네. 그저 불의에만 정신을 쏟는다면 악마를 칭찬하는 것일 뿐. 세상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씨를 심고 정의를 수호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려 두 팔 걷어붙이고 노력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으로 변화를 도모해야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보람과 안녕을 얻어요. 그러나 분노, 죄책감, 두려움,
절망감으로 행동하는 것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달라요. 7. 어려운 시기에 행복을 발견하는데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감사와 인정은 행복의 중요한 차원이에요. 뉴스는 폭격, 지진, 살인, 분쟁 등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뉴스가 보도될 때 동시에 수억 건의 선행이 일어나요. 자녀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먹이는 사람이 있고 행인의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 신호를 맞춰 차를 멈추는 사람이 있고 정원을 가꾸고 새집을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수백만 가지의 좋은 일이 일어나죠. 아울러 인생 자체의 아름다움에도 있어요. 태풍 후에 물홍등에 비친 석양과 라벤더 꽃이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유심히 관찰하면 지나가는 행인의 눈빛에도 인간미를 읽을 수 있어요. 물론 녹초가 되어 걸어가거나 바삐 뛰어가는 행인도 있죠. 시선을 위로 돌리면 공중의 새, 구름, 날씨, 파란 하늘, 별이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됨의 신비를 못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삶에서 감사거리를 놓칠 수 있죠? 찻길에서 차가 내 쪽으로 달려오면 얼른 몸을 피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명을 아껴요.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이 긍정적인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이 삶에 속해 있는 의식을 심장으로 불어넣는 애틋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번 미소를 지을 때마다, 한 번 몸을 흔들어 댈 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방식으로 세상에 선물을 주고 있죠. 7. 때로는 감사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정신에는 수만 개의 채널이 있어요. 우리는 우울과 두려움이라는 채널을 켤 수도 있고 연결과 사랑이라는 채널을 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뇌 회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쉽사리 투쟁이나 도망으로 내달리는 원시적 뇌를 갖고 있어요. 현대 뉴스들은 대부분 겁을 줘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이것이 현대 정치의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전 세계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도 있어요.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여 주의를 집중시키는 정치와 언론 보도 이면에 있는 허구성과 조작도 꿰뚫어 볼 수 있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에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음을 발견해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물을 주느냐, 어디에 관심을 돌리고 있느냐에 따라 두려움과 혼돈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과 정신의 위력, 배려, 자신감, 평정, 안녕 등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 안에 본원적 차원이에요. 잘 가꾸며 점점 개발되고 각성될 수 있죠. 수십 년간 심리학자로 살아오며 연민, 감사, 베품, 마음 챙김, 사랑의 각성이 어떻게 순식간에 역경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는지 목격했어요. 어떤 시에 물을 주든 그 시가 우리 정신과 마음에서 자랄 거예요. 7. 개인 차원의 감사, 실천이 주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안녕을 전파하는 것은 기쁨이지만 도덕적 권력이기도 해요. 스승 틴나하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난민을 가득 태운 보트가 풍랑과 해적을 만났을 때 죄다 겁에 질리면 다 같이 망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지키면 모두에게 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배려와 안녕을 정신으로 중심을 잡는다면 세상이라는 보트에서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비록 감사는 분명 아름다운 덕이지만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배려에서 더 가까워요. 스스로 지금의 삶을, 인간 공동체를, 지구를 서로 배려하는 거죠. 배려 안에
사랑, 각성, 감사, 인정이 다 들어있어요. 과연 내면이 달라진다고 해서 고달픈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물을 수 있어요. 답하자면 오직 내면의 변화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첨단 기술,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나노기술, 우주기술을 다 동원해도 계속되는 인종차별, 전쟁, 환경 파괴, 민족주의를 못 막아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이젠 경이로운 외적 발견에 걸맞는 내적 발견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내적 발견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일깨울 수 있어요.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는 더 건강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넘어 훨씬 넓은 방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감사의 효과를 깨우칩니다. 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감사의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